유승걸 의원입니다. 좀 전에 정책위원장님과 또 원내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물가 상승률이 2%의 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난 4월 이후에 5개월 연속해서 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제 2%를 지금 넘어서는 수치로 물가 안정에 비상이 걸렸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더 지속되고 더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겁니다. 23일 정부 그리고 한전이 전기요금을 3원 올렸습니다. 2013년 이후에 8년 만입니다.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그런 신호인 것 같습니다. 미루고 미뤘던 연료비 상승은 한전이 더 이상 참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일부 유제품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전기와 우유를 원료로 하는 모든 물품의 가격이 인상이 되면은 말하여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11조 원이 넘는 국민지원금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별도 지원금이 장바구니 물가를 자극하는 그런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가가 인상이 되면은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은 줄어들게 되고 가뜩이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힘겨워하는 서민들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겠습니다. 정부가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 안정에 필요한 정책과 역량을 총동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세제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소득세가 2008년에 월 평균으로 해서 한 20만 원 정도 됐는데 2020년에는 42만, 그거의 2배 이상이 되는 42만 원을 넘어서는 그런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이 상황은 월급여 수준은 연평균 2.8%에 그쳤는데 세금은 연평균으로 해서 6.4%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재 소득세 과표 구간은 총 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득자에 대한 과표 구간이 늘기는 했지만 저소득자나 또 중산층 근로자들이 주로 적용이 되는 6%, 세율 6%, 15%, 24% 세율 구간은 2008년 이후에 13년째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과표와 세율 변화가 없다 보니까 300인 이상 근로자들의 소득세가 급여의 5.3%를 2008년에 해당이 됐는데 2020년에는 8.1%까지 늘어났습니다. 금년 조세 부담률이 이제까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20.2%입니다. 여기에 각종 사회보험료까지 인상이 되면서 국민 부담률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소득 통상적인 임금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세법 개정안이 매년 되지만 누더기식, 모자이크식 세법 개정안은 지양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가 돈을 선심 쓰듯이 펑펑 뿌려대니까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도 덩달아서 지금 돈 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의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지급한 보편 지원금이 총 5조 4,48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것도 기초지자체에서 덩달아 지금 따라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재정 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기초자치단체가 수두룩하고 더구나 10% 초반의 기초자치단체들도 있습니다. 지금 곳간이 지금 바닥인데 돈을 마구 뿌려대니까 당연히 재정은 파탄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이런 걸 뻔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다고 해도 너무한 겁니다. 결국은
돈 몇 푼 쥐어지면은 현 자치단체장 본인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지역 주민을 무시한 태도입니다. 지자체가 뿌리대는 돈은 결국 미래 세대가 부담할 그런 몫입니다. 복지는 지금 세대가 누리고 부담은 미래 세대에게 지우는 건 정말 옳지 않은 겁니다. 국민 혈세로 표를 사겠다는 생각 당장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죠. 잠깐.